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자, 한국의 30%가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고요. 78%는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지만 대사증후군 참 낯선 이름이죠. 낯설지만 가까운 질환 대사증후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당뇨나 비만 등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려 고려대 의대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참 낯선 이름이거든요. 대사증후군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대사증후군은 저희가 한 5가지의 위험 요소 중에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대사증후군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 5가지에 해당되는 게 이제 복부 비만, 그리고 높은 혈압, 그리고 높은 혈당, 예. 그리고 고중성 지방 혈증, 그리고 낮은 HDL 콜레스테롤, 이 5가지 소 중에 3가지 이상 가지고 있을 때를 대사증후군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대사증후군 단어를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듣게 된 것 같은데 과거에는 없던 증상입니까? 사실 이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게 1988년도부터 나왔으니까요. 예. 예전에는 신드롬 X 등등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이렇게 불리웠다가 최근에는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예. 워낙에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이 많다 보니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처럼 명칭에 증후군이 들어가는 질환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증후군을 우리가 질병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지 징후 같은 것들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을 때 한때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예. 이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도 고혈당이나 고혈압 또는 콜레스테롤 이상과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당뇨라든지 예, 고혈압 예. 또는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질병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대사증후군이 비만 뱃살 때문에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맞는데요. 예. 사실 모든 뚱뚱한 사람이 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마른 사람이 또 대사증후군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인데 이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한 사람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리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여성에서는 50세 이후 나타나는 폐경도 또 대사증후군의 위험이기 때문에 비만하지 않더라도 예. 이런 위험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의학 용어여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뭡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말해서 예. 우리가 혈당이 높을 때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이게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데 예.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잘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고혈당을 얘기를 하고 또 예.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은 이제 당뇨의 원인이 되는 상태이죠. 그렇군요. 조금 전에 대사증후군 비만 뱃살 때문에 생기는 건 꼭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살만 뺀다고 해서 위험이 낮아지는 건 아니겠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폐경으로 인해서 대사증후군이 발생하신 분들은 그 영향이 조금 덜할 수 있지만, 예. 대부분의 사실 원인이 비만도 있고 또 대사증후군의 한 요소가 복부 비만이거든요. 예. 결국 체중을 감소한다는 것 또는 이제 허리둘레를 줄이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 한 가지를 없애고 다른 혈당이나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좋아지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 비만에서 또 복부 비만이 있는 대사증후군 환자라면 이런 체중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도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인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 그러니까 즉 혈당을 올리는 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콜레스테롤에서 우리가 흔히 동맥경화성 콜레스테롤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발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이 증상을 생활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안타깝게도 이 뱃살 같은 경우는 이제 복부 비만은 이제 눈에 보이니까 알 수가 있는데 예예. 이 혈당이나 혈압 또는 콜레스테롤 이상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하는 예.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때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중요한데 이런 증후군도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이 5가지 요소를 예. 줄이는 것. 즉, 만약에 5가지에서 3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요소를 한 가지만 줄여도 대사증후군이 아닌 이제 위험 주의 정도 단계가 되고요. 예. 만약에 5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위험한 상태인데 예. 그 중에 또 이 2-3개 정도를 더 줄이게 된다면 이런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요소를 각각 하나씩 뭐 예를 들어서 혈당이 높은 분들은 뭐 운동을 하거나 단 음식을 적게 드신다든지 또는 혈압이 높은 분들은 좀 더 싱겁게 먹는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예.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담 바로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8518번님께서는 50대 남성인데요. 뱃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궁금한 내용입니다. 네, 사실 뭐 뱃살만 집중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데 예예. 저희가 전체적인 체중 관리하는 과정에서 예. 뱃살이 빠지게 되긴 합니다. 근데 특히 이 걷는 운동, 즉 활동에서 그 운동을 통해서 뱃살을 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돼 있습니다. 예. 저희 담당 PD도 지금 내장 지방 때문에 고민 중인데 내장 지방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됩니까? 네, 사실 이제 복부 비만이 있고요. 또 내장 비만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예. 내장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복부 CT를 찍어서 그 내장 지방의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따지는데요. 예예. 마찬가지로 뱃살을 빼는 저희가 뭐 이 식사 조절이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 피하 지방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도 같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예. 결국은 이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특히 적게 드시는 거 그리고 예. 많이 움직이는 거 이걸 가지고 대사증후 위험을 또 뱃살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예. 둘둘구사번님께서는 당화 혈색소 6.3대 약을 안 먹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먹어요. 당뇨약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네. 6.3%면은 사실 저희가 그 당뇨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6.5% 이상일 때 저희가 당뇨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당화 혈색소가 6.3%라고 하더라도 6.4입니다. 6.4요. 예. 네. 6.4는 당뇨는 아닙니다. 6.5부터 당뇨인데요. 예. 근데 이게 6.4라고 하더라도 공복 혈당이 뭐 126 이상이다. 이러면은 저희가 당뇨라고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예. 당화 혈색소뿐만 아니라 공복 혈당을 같이 측정함으로써 당뇨 여부를 확인하고 예. 또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공복 혈당이 중요한 또 지표겠군요. 네. 예.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니맘님께서는 당뇨약은 평생 복용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당뇨 초기 증상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한번 당뇨가 진단이 되면 저희가 이제 뭐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고요. 예. 근데 일부 초기에 뭐 갑자기 살이 쪘다든지 어떤 뭐 약물에 의해서 좀 혈당이 올라간 상태라고 한다면 또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은 그런 요소들이 제거가 됐을 때 예. 당뇨가 호전되거나 또는 당뇨 전 단계로 되면서 이제 그 약을 안 드실 수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뭐 비만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요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예. 아마도 한번 발생하면은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0779번님께서는 당뇨 경고를 받고 일정 기간 관리 후에 식후 검사를 받았는데 당화 수치가 5.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혈당 수치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5.4 정도라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공복 혈당으로 본다면 100 미만일 것 같거든요. 예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화 혈색소를 봤을 때는 5.6 이하면은 저희가 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예. 저희가 공복 혈당은 100 미만이 정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약을 드시고 조절을 해서 5.4가 유지가 되신다면 조금 더 약을 유지해 보시다가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면은 혈당이 너무 조절이 잘 되면 약을 이제 줄여보는 식으로 하고요. 예. 약을 줄여보다가도 조절이 잘 된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을 끊어보고 관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0183번님께서는 운동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기계로 측정을 해주고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장 지방이 많다고 하는데 운동만으로 해결이 될까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센터에 가서 뭐 측정하는 기계는 예, 예. 이제 정확하게 내장 비만을 좀 측정하기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예, 예.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이제 팔다리는 가는데 이게 배만 나온 경우를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 이거는 이제 운동하고 식이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사 조절이기 때문에 예. 체중을 전체적으로 빼는 과정이 필요해서 식사 조절이 필요한 거고요. 또 이 운동을 통해서 오랫동안 체중 유지나 이런 감소 효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하시기보다는 예. 둘 다 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운동과 식단 관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사라12님께서는 대사증후군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극복할 수 있나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까?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이 약을 드시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예. 이제 혈당이 높아서 당뇨가 진단이 되거나 뭐 이산화탄소혈증이 이제 으로 진단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약을 이제 드시게 되는 거고요. 조절이 그런 어떤 약을 먹기 전 단계에서는 생활습관 규정을 통해서 이제 대사증후군 예방이 되면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고 예. 어떤 운동만 가지고는 역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운동만으로 극복될 수 없고 혈압도 운동만으로도 이제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생활습관 특히 식이하고 운동 같이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 예. 외에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면 시간을 이제 일정하게 한 6시에서 7시간 이상 예. 잘 유지하시는 거, 그 스트레스 관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르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479번님께서는 뱃살 빼려고 빨리 걷기를 1시간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괜찮습니까? 운동법으로? 네, 좋습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예, 좋고요. 다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역시 뭐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의대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